오늘 일단 법률행위 목적 부분과 차고까지 할 건데요. 예. 일단 오늘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요약집 갖고 오셨죠? 네, 요약집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 먼저 체크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쭉 스크린한 다음에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런 형태를 확인할 겁니다. 먼저 요약집 2페이지에 보면 민법 총칙 부분이죠. 제1장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매매계약 같은 걸 법률행위라고 했죠. 이런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행위한 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등을 했을 때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법률행위 유효요건 이렇게 불렀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유효요건이 뭔지, 그다음에 그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건데 2페이지에서는 2번에 보면 법률관계 변동의 모습이라고 법률관계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죠. 특히 권리 취득 중에 원시 취득 예가 있죠.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승계 취득은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특히 설정적 승계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를 취득하는 것 이런 걸 설정적 승계를 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권리의 변경 중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있고요. 그 내용의 변경 중에서 특히 질적 변경 특정물 인도 청권이 손해배상 청권으로 바뀌는 거 요거 하나 하고 작용의 변경 중에 저당권의 순위 승진 채권이 대항력 갖추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변동 과정이라고 네 번째 줄 법률 사실이란 게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었죠. 그 원인 요건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법률 사실 중에서는 반가로 2번의 의사표시와 반가로 3번의 준법률행위 구별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로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그게 의사표시고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관념의 통지인데 의사의 통지 예를 하나 기억하자. 최고 또는 촉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이행의 청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사의 통지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가 나와 있죠. 법률행위에서는 2번에 양가로 2번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안에서 특히 단독행위 계약 요거 구별해야 되죠. 단독행위 유형이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특징 중에서 또 니은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예외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그 중에서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오른쪽에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채권 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켜요. 따라서 이걸 나중에 이행을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행만 하면 되니까 행위 당시에는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처분 행위는 권리를 전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가 있죠. 물권 행위는 말 그대로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 반면에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채무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준물권 행위라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 밑에 있는 주의, 요게 출제가 번번이 되지요.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요건 중에 표가 있죠. 특히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 능력, 목적의 확정 가능적 사정성,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 요건, 대리권 존재, 허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요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 취득자 결정 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민법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지. 여기까지는 꼭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넘어가서 대리부터 막혀갖고 안 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새카매. 앞부분은 웬만큼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는 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충 문제가 풀렸을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대리에서 막혀갖고 더 이상 안 나가고 다른 거 하죠? 안 그래요? 문제도 아마 오늘 거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어떻게든 한 분은 푸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안 풀어올 거예요. 풀다가 짜증나가지고 대리 보다 말고 개 짜증나 그러고 안 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7, 8월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꾹꾹 참으셔야 돼요. 자, 6페이지. 여기부터가